뒤에 뭐 나옵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책자 뒤에 나옵니다. 전문가들 한 10분으로부터 이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된 또 전문적인 의견을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조양상선에 전무로 계시던 분이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한진해운 이제 청산 절차까지를 맡아주신 그 이사장님이신데, 그분하고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많은 내용들을 우리 보고서에 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조양상선과 관련된 우리 도산의 문제도 한 4페이지 정도 집어넣어서 이게 한진해운 그 조양상선까지 이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그 발표 내용은 한 몇 개 정도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파산의 원인, 두 번째, 얼라이언스의 조기 퇴출이 되었는데 그것이 갖는 의미, 그리고 가장 중요했었던 물류 대란의 발생. 그 법률 분야는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70페이지 넘어서 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분야 뒤쪽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박에 대한 압류 가압류 문제를 다룰 거고, 그 다음 압류 금지 명령 스테이 오더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DIP 금융 회생 절차 안에서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제 현금을 빌려서 채무를 갚아나가는 문제, 그 문제를 다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 계획안을 제출하는 제도에 대해서 또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문제는 우리 정통의 법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정기선 해운이라는 것은 좀 특수한 면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 회생법상에도 좀 특별한 그런 해운과 관련된 장을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이제 비례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회생법에 대한 이해가 우리 한진해운에 부족했다. 그리고 우리 교수 같은 전문가들도 부족했다는 그 반성의 내용을 제 9장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파산의 원인인데 저희들이 이제 연구 용역을 다 하고 나서 생각이 난 부분입니다. 법률적 문제, 비법률적 문제 이렇게 했습니다만, 얼라이언스에서 조기 퇴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한진해운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화주들이 한진해운을 더 이상 찾아주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러면 얼라이언스 계약 안에 들어있는 그 도산 해지 조항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었다 해서 법률적 문제로 하나 다뤘고, 그다음에 이제 물류 대란이 발생, 선박의 압류, 가압류, 스테이 오다의 문제, DIP 금융 문제, 사전 상담 제도 이런 문제.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비법률적 문제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운계 채무자 회생법에 대한 지식이나 활용 방법상의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정기선 해운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라이언스의 조기 퇴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해운은 그 당시에 CKYH라는 얼라이언스에 이제 가입된 상태인데, 그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면은 이 얼라이언스에서 이제 퇴출이 된다는 그런 이제 약정이 이제 존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2016년 8월 31일 회생 절차 신청 다음 날에 이제 얼라이언스에서 바로 한진해운을 이제 퇴출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니까 그 한진해운이 이제 끝났다는 우리가 이제 체념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얼라이언스의 그런 이제 기능에 대해서 제가 효과라는 항목에다 썼습니다. 정기선 해운은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운항 노선을 또 확장을 하고 비용 절감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라이언스 가입이라는 것은 정기선 영업을 위한 이제 필요 조건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퇴출이 되자마자 한진해운은 이제 신뢰를 상실하게 됐고,
고객들이 급격하게 이탈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뭐 저도 이 연구 용역을 하면서 제가 알게 됐는데 이 얼라이언스 그 내부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린 도산이 되면은 얼라이언스부터 뭐 퇴출이 된다든지 하는 그 약정 자체가 이게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일종 이제 도산 해지 조항인데 이게 유효 무효로 이제 의견이 나뉘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미이행 상호 계약으로 보면은 이제 관리인의 결정에 따라서 이 계약이 그러니까 얼라이언스 내부적인 계약이 처리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이미 퇴출이 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무효다라는 주장을 했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법원이 다 다투었다면은 물론 이제 언젠가는 얼라이언스부터 퇴출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기간 자체가 좀 길게 갔을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 한진해운의 이 파산 자체가 상당히 기간이 좀 길게 갔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우리 해운계에서 뭐 M&A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회를 상실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우리 변호사님들 중에 일부에서는 이게 퇴출 결정이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산 해지 조항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 같은 나라들은 이걸 무효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그 미국에서는 그 쇼핑 액트에서 얼라이언스 회원사 하나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서 하역 작업을 하지 못한다 하면 다른 회사들이 전부 그 마지막 항차에 대한 것을 이제 처리하도록 강행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강행 규정 하에 있다면 회생 절차를 개시했다고 해서 얼라이언스로부터 전부 퇴출해야 하는 것은 그 약정 자체는 미국 같은 경우는 쉽게 이제 우리가 무효가 된다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류대란이 발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물류대란은 한진해운이 이제 회생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역 작업이 제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하역 회사들이 그간 밀린 하역비를 현금으로 달라. 그리고 현재 실린 화물에 대해서도 현금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역 작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됐었고 한진해운에서는 그걸 또 피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대체 항구에 입항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화물이 제대로 제 날짜에 수입자에게 수화인에게 전달되지 않는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물류 대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하역회사들은 선박에 대한 이제 가압류 전력 행사를 또 하게 됐고요. 외항에서 대기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만 또 늘어남으로써 굉장히 큰 이제 손해배상 그 청구가 이제 늘어나게 됐습니다. 한진해운이 화주들에게 이제 배상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 손해 액수가 아마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액수 전부가 한진해운이 예상을 해야 될 액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 9월달, 10월달 이때는 그것들이 전부 플러스가 돼가지고 한진해운이 채무가 몇 조에 이른다 이런 이제 소문들이 이제 시장에 바닥에 퍼졌고 그러다 보니까 M&A 하려고 하던 우리나라 상사들도 그 후퇴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연구를 우리가 해보니까 마지막 항차의 하역 그리고 화물 인도를 위한 현금이 충분히 마련된 다음에 회생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진해운은 전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뼈아픈 우리 이제 반성점이 이제 된 겁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현대상선이 D-얼라이언스에 들어갔는데 D-얼라이언스는 한진영 사태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멤버들 자체가 이제 자율적으로 우리가 다른 회사가 회생 교차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 그 기금에서 하여 전부 처리해주겠다는 약정을 다 체결했기 때문에 이제 현대상선이 D-얼라이언스 들어갔는데 뭐 그 안에 있는 어느 회사가 회생 교차 들어가더라도 하여간 문제없이 이제 진행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때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 한진이 없어지지 않았었겠죠. 그래서 이런 하역기 작업을 위한 기금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는 이제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항차 처리를 위한 국내 기금이 설치를 제한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 부분은 아마도 우리 해운계에 계신 분들은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뭐 그 신문에도 한 3번 정도 칼럼에다 냈고 제가 이제 2016년 9월달에 부산에 그 행사가 있었는데 부산에 부산항공공사가 한진해운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고 제가 내려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각 선사에서도 많이 오고 온라인에서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금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이걸 이제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기금 또는 보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온라인에서 D-얼라이언스는 돌아가가지고 이런 제도를 좋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그 미국 쇼핑 액트에도 이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안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9월달, 10월달은 상당히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SM이 배를 띄웠을 12월달에 SM이 미주 그 이제 작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많은 회사들이 야 한국 회사 또 도산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운임을 낮춰줄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었으면 운임을 제값으로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뒤에는 뭐 우리가 다시 회생 교차 들어가겠냐 이렇게 아직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이라도 우리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다른 얼라이언스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라이언스에 가입되어 있는 현대상선은 굉장히 유리한 집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SM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도가 없으니까 그 신용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신용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그 세 번째 순서에 우리 이제 국회에다가 이제 입법 청원을 하는데 뒤에 보면 여러분들 아마 입법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그걸 이제 그 김승찬 의원실에 제가 이제 전달하려고 이야기가 돼서 오늘 그 김승찬 의원실에서 사람이 아마 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요 기본 제도를 이번에 좀 반드시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 제도는 끝날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뭐 요것도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리가 채무자 회생법 상에 이제 공익채권이 되면은 거의 우리가 100% 회수가 이제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하역비 채권 우리 하역회사가 한진해운에 대해서 받을 그런 이제 채권, 하역비 채권은 회생 채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생 교차가 이제 개시되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것은 회생 채권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역회사가 현금을 받으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채무자 회생법에 가면 2016년도 한 5월경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됐는데 20일 전에 물품을 공급한 것은 공익채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진해운이 회생교차 들어가기 전 예를 들어서 그 8월 한 15일에 벙커를 공급했다 그러면 그 벙커 공급한 채권자는 공익채권을 갖게 돼서 내가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채무자회생법에서 물품 공급만 되어 있는데 하역 작업 또 뭐 도선 제공 그다음에 예습 제공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거든요. 그럼 우리가 채무자회생법에도 우리 해운이 특수성을 반영해 가지고 서비스 된
그것도 우리가 이제 공익채권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하역 회사들이 공익채권이 되면 자기들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 실력 행사를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개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선박에 대한 압류 가압류의 문제입니다. 한진은 이제 채무자로서 이제 채권 회수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조치를 이제 취할 수가 있는데 그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이제 강제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이제 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BBCHP 국적취득 조건부 선체용선 그것이 이제 58조에서 말하는 채무자의 재산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한 뭐 1, 2년 동안 계속 문제가 되어 왔거든요. 최근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한진해운은 그 BBCHP 선박을 한 60정 이상 그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한진 샤먼호 그 판결에서 우리 대법원은 우리 장원지방법원은 BBCHP 그 계약 자체는 그 미행 뭐 쌍무 계약으로 이렇게 그 봐서 소유권은 여전히 해외에 있는 SPC가 갖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58조 그 적용이 없다. 따라서 채권자는 이제 마음대로 실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민 교수님이 이제 전문가시기 때문에 아마 토론 때 좀 더 코멘트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제가 좀 말씀 드릴 거예요. 뭐 한 교수님이 좀 더 전문적인 말씀하시겠지만 뭐 저는 그 뭐랄까 그 중요성에 대해서만 한번 강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해운회사 BBCHP가 한 7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채무자 해생법 58조 즉 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을 못한다. 강제 집행을 할 수 없어야 해증 절차가 개시돼도 그 배를 가지고 운항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법원의 이제 판결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재산이 아니니까 즉 소유하는 선박이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전부 그 실력 행사 이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영업이 안 되고 그럼 회생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채무자 해석법이라는 것이 그 채무자인 선사를 살리기 위한 회생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BBCHP는 우리가 뭐 전체를 보면은 또 단행법도 그렇고 그 소유권을 가진다고 보는 단행법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든 58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 규정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한진 그러니까 채무자의 소유로 봐서 강제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법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이제 뭐 그 동아 탱크와 이제 관련해서 제가 몇 번 주장했습니다만 우리가 내가 열척이 있는데 열척 BBCHP에 대해서 95%씩 다 돈을 넣었다 이거예요. 그럼 5%만 남았는데 우리 지금 법리에 따르면 여전히 그 열척을 모두 그 계약을 뭐 해제해서 배를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채무자 회생과 관련해서 본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95% 열척이 95%를 갚았다면 적어도 8척, 9척은 이 채무자가 이미 대금을 다 갚은 것이기 때문에 형식상 소유권은 없다 하더라도 8척, 9척은 채무자가 자기 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제 생각이에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면 그게 맞을 거예요. 초기에는 우리 금융에 계신 분들이 말이 안 된다 그랬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게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95% 넣었으면 95%만큼 뭔가 우리가 채무자 회생에 도움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제도를 앞으로 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테이 오더의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뭐, 압류 금지 명령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회생 절차가 이제 개시가 됐는데, 일본에서 이 회생 절차
개시 효력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선박 일본에서 여전히 감요 또는 선박 우수 특권에 대한 이익경이 대상이 돼버리면 우리나라에서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시작한 그런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 운시트랄 에서는 유엔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나라에서 회생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그 효력이 다른 외국에서도 인정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델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모델법을 자기 나라의 국내법을 가져온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국, 일본, 이제 영국 같은 나라가 이제 호주 나라가 이제 대표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여전히 숙지주의를 취하는 중국이나 파나마, 독일 같은 나라는 그걸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 나라에 새롭게 그 회생 절차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스테이 오더라고 하는데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나라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델법 국가라 하더라도 가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회생처가 들어가면서 동시에 각국의 이제 회생 스테이 오더를 신청해서 배가 이제 거의 압류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좋은 그런 이제 예를 남겼습니다. 근데 우리 한진해운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 3일 내에 또 일주일 내에 다 되기는 했지만 좀 더 신속하게 갈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몇 개 국가에서는 배가 이제 압류되고 가압류되고 이렇게 이제 했었죠. 특히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됐었습니다. 파나마 등에서 배가 많이 압류가 돼서 이제 한지 회원이 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도산법 교수가 아닙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는데 이제 해상법 교수이기 때문에 해상법만 쭉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 전에 펜오션 또 대한해운 이런 회생 절차가 있을 때 제가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고 이제 한진해운 때 처음으로 이 회생 또 도산법에 대한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 요 미국의 요 챕터 11 또 절차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변호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의 이제 챕터 11에 따라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 자동적으로 미국의 재산이 있는 그런 선주들은 예를 들면 호주에 있는 선주라면 그게 호주에도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스테이원을 신청하지 않아도 배가 이제 압류되지 않는 또 가압류도 안 되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성인데 미국의 챕터 11을 먼저 신청하고 우리나라에 신청을 했었으면은 좀 더 좋은 결과가 났을 것이다. 이제 배가 가압류, 압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았을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회생 절차 신청에 대해서 면밀하게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우리가. 면밀하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 이제 결론은 부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진해운만 안 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수들도 안 돼 있었고 변호사님들도 덜 돼 있었고 이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한진해운 사태 나고 스테이 오더 막 하면서 우리가 스테이 오더가 어떤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하고 우리가 막 자료를 막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 전에 이미 한 10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10차례. 그러면 전 선사들이 그걸 다 공유해가지고 야 바로 넣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한진해운을 경험하면서 야 다른 나라 어떤 나라 어떻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학문적인 자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수집이 이제 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IP 이제 금융인데, 이건 여러분들 아마 생생한 기억을 갖고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회생 절차에 들어갔더니 하역 작업이 안 되는데, 이게 그 밀린 하역비 몇백원만 갖다 주면은 하역이 될 텐데 하면서 참 우리의 간장을 좀 태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항공에서 또 조양호 씨가 개인적으로 사죄를 드려야 된다고 이런 논의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 채무자 회생법에는 이제 DIP 금융이 이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원의 허가를 맡아서
이제 관련되는 이제 금융기관이 그걸 빌려주게 되면요, 여기 이제 우리 채무자해석법 제180조 제7항인데 공익채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0% 먼저 받는다 그랬는데 무담보 공익채권보다도 우선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변제가 된다는 거죠. DIP 금융을 해요. 그런데 그 하역 작업을 위해 가지고 산업은행이 돈을 200억을 빌려줬다면 그 들것이 받는다 이거죠. 근데 왜 안 일어났나? 왜 안 빌려줬나 그때?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 공부한 바로는 이게 이제 파산 절차가 되면은 이 180조 7항이 없는 겁니다. 한진을 파산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못 받는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 받는지 모르지만 내가 회수할 그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법에 불비가 있다. 왜 파산 절차는 왜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지만 파산 절차에서도 무슨 변제가 되도록 했다면 DIP 금융이 활발하게 일어났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을 우리 변호사님들이 특히 또 도산법 하시는 교수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전회생 계획안의 작성 및 이제 이제 활성화합니다. 원래 이제 회생 계획안은 회생 개시 결정 후에 관리인이 이제 작성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회생 결자 신청 전 조금 좀 신청하고 난 다음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신청하고 난 다음에 개시 결정 전까지 그 사이에서 이미 미리 사전회생 계획안을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좀 더 빨리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려면은 채권자들하고 채무자가 미리 이제 상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이런 제도를 우리가 이제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 좀 아쉽다. 그러니까 한지는 성급하게 불쑥 우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그 사전회생 계획안의 작성 제도를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현재 우리 회생 법원에서는 이 제도를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자, 그다음 이제 그 채무자 회생법상 정기성 해운의 요소를 좀 배려를 했어야 되고 좀 앞으로 배려를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정기성 해운은 세계 물류 그 흐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정기성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회생에 들어가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좀 회생이 돼야 된다. 회생이 되지 않으면 그 물류 대란이 또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우선은 회생주차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회생주차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옛날 일본의 잘처럼 한 편의 기량도 없이 또 회생이 잘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우리가 채무자 회생법에도 이러한 정기성 해운의 좀 특성을 좀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20일 전에 물품 공급 채권을 이제 공익 채권으로 그 2016년 한 5월 달에 개정안 그렇게 해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도산법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왜 서비스에 대해서는 왜 빠졌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회원의 입장, 회원하는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부식을 우리 공급받기 위해 가지고 20년 전에 돈을 한 1,000만 원 쓴 듯하고 또 그 하역 작업을 하는데 1,000만 원 쓴 듯하고 도슨사를 우리가 이제 공급받는데 1,000만 원 쓴 듯하고 우리가 특별한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서비스가 더 중요한지 모르죠. 그렇다면 저게 20일 전에 물품 공급 채권에 대해서는 그 공익 채권화 한 내용 자체를 거기다가 서비스를 넣자고 하면은 아마도 우리가 일반 도산법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바꾸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특별하게 채무자 회생법에 특별한 장을 둬가지고 해운장을 둬가지고 해운에 대해서는 40일 전에 제공한 서비스 그리고 물품 공급에 대해서도 공익 채권을 한다라는 특별 규정을 우리가 그런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도선이나 예선이나 하역 작업에 발생하는 그런 채권은 우리가 뭐 물품 공급 서비스, 물품 공급과 관련된 채권하고 차이가 없다. 오히려 더 중요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 해운계 입장에서는 그것도 공익 채권을 해달라. 그래서 해상기차 들어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 배를 압류, 가압류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연구 결과는 이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반 법리하고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특별한 장을 하나 별도로 마련하자. 그래서 여기 또 상당히 많은 걸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도상법 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해상법 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상의를 해보면요. 아까 그 58조 BBCHP 선박 같은 경우도 우리의 좀 특수성 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것도 특별한 장에다가 그러니까 58조 건들지 않고 우리가 따로 그만 이렇게 하면은 어떤가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 희생법에 대한 이해의 이제 확산입니다. 이제 채무자 희생법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활용이 이제 가능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저도 이제 솔직하게 너무 부족했다. 그럼 이제 해상법 교수는 해상법만 잘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제 해운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법률 관계를 제대로 잘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훌륭한 해상법 교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박 금융도 잘해야 되고 회사 도산도 잘해야 되고 아직 제가 이제 해상 도산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초보자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한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채무자 희생법을 좀 활용했던 게 그 범양 페노션 그리고 이제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주로 용선료 채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주들한테 미리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우리가 채무자 희생에 들어가면 너 용선료는 뭐 10분의 1로 줄어드니까 좀 용선료 자체를 지금 좀 다운 좀 시켜달라. 시세에 맞게 3분의 1 좀 다운 시켜달라. 이런 이야기를 우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그 채무자 희생법의 내용을 제대로 안다면 그게 이제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진해운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진해운이 이제 파산되게 된 이유는 매출이 적어서 매출이 떨어져서 파산된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진해운 매출이 7조, 8조, 10조 계속 그 매출이 유지되는 겁니다. 화물을 구하지 못해서 한진해운이 도산된 거 아니잖아요. 그의 용선료를 너무 과하게 높은 용선료 배를 많이 빌려 돌리니까 내가 벌어들이는 것보다도 나가는 거 많아가지고 한진해운이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그때 이제 채무자 희생법을 이용하면은 희생자 들어가서 말하자면 라인스 퇴출 안 되도록 하고 또 하역비 지금 현물을 다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요거만 선주들한테 줄 용선료만 내가 3분의 1로 또 10분의 1로 딱 잘라서 새롭게 회사가 태어나도록 그렇게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활용을 한진해운이 못한 거죠. 한진해운 준비가 부족했다. 그래서 제가 준비가 부족했다 플러스 한진해운의 경영진이 이런 내용을 몰랐지 않느냐. 그리고 한진해운의 뭐 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경영진을 보좌하는 분들도 이런 내용을 이제 숙지하고 이렇게 가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럴 때 저도 이런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양상선의 그런 이제 파산에서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하고 한진해운 사태를 맞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뭐 다 써뒀습니다만 우리가 너무 무지했다. 채무자 희생법을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법을 숙지하고 해서 준비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 또 뭐 일설이하면 우리 이렇게 뭐 다툼이 있어갖고 막 그 경영자께서 바로 다음날 희생 주체 넣어보라 이렇게 또 하시다 그러는데 뭐 그럼 시간적 여유가 없었겠죠.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런 채무자 희생 법의 이런 내용을 잘 몰랐던 것도 이 불쑥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리면 경영진이 공부가 있어야 되겠다. 경영진이 충분히 바로 눈 감고서도 이렇게 될 거라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절대로 회생처 신청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우리 전문가들 도움도 받으셔가지고 앞으로는 절대로 정치회생법의 신청을 하지 않아야 되지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미리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답니다. 그 다음 결론 부분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을 한진해운이 잘 활용하고 법제도가 정비되었다면 한진해운은 쉽게 파산에 비지 않고 충격이 적었을 것이다. 저는 이게 채무자회생이 들어가서 법제도가 어떻게 됐다면 한진해운이 도산이 안 됐다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파산 안 됐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법제도가 좀 잘 만들어졌다면 충격이 적게 됐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천문학적인 채무가 한진해운에 있다 그런 이야기도 없었을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선사들이 또 어떻게 하든지 M&A에 들어가서 한진해운이 살 수 있는 길도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파산 같은 경우도 파산 안 됐을 수도 있고 상당히 기간이 뒤로 이제 밀려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회생 관련 법에 대한 숙지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양상승 사태의 이제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반대로 생각하면 얼라이언스하고 미국은 얼마나 빨리 움직였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항차 기금에 대해서도 얼라이언스는 그거 만들어가기 또 법도 만들어서 바꿨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각종 개정안이 제출인데요. 채무자회생법하고 저 상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아직 만들지는 않았고 이건 제가 만든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용역 보고서에는 개정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청원하는 내용에는 넣지 않았고요. 저하고 같이 오늘 청원 들어가는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에 걸쳐서 죄송한데 제가 이 입법 청원서를 2007년도 2월달에 만들었습니다. 이거 그대로입니다. 제가 오늘 날짜만 좀 변경시키고 몇 개만 고쳤습니다. 2017년도에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국회의원한테도 보내봤고 여기저기 많이 보내봤는데도 답이 없습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고자 우리 해양수산부가 아무도 안 한 건 아닙니다. 법 이름이 하도 어려워서 제가 기억을 못해요. 무슨 비상조치법이라고 금년 초부터 실시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비상사태가 나면 이제 해양수산부가 지정을 하면 그쪽에서 반드시 응해야 된다. 우리가 도선도 그렇고 예선도 그렇고 하역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국내 법의 적용만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어떤 인트라아시아 그 선사가 태국이나 대만에 가서 문제가 생겼다. 또 하역에서 못하면 지금 우리 비상조치법이 그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전히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 해운법상 마지막 항차 하역기금 제도 이렇게 보시면요. 내용은 제한 이유 및 주요 내용은 특히 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추가한 것은 온라인에서 회원들은 하역 등 운송을 대신 처리하는 제도를 이미 만들었다. 그리고 미국 법이 또 그렇게 되고 그렇다면 온라인에서 들어가 있지 않은 선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불리하게 됐잖아요. 현재 상선에 비해서 SM은 아주 불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필요성이 더 높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법안에서는 이제 보험 제도를 가도 되고 마지막 항차에 필요한 마지막 항차에 필요한 그런 이제 현금이 있을 텐데 그 현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보험도 있고 공제도 있고 기금도 있는데
이 법안 자체는 이제 제가 이제 뭐 공제나 이제 보험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기금제도를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쉽고 간편하다라는 이야기를 여기 이 페이지에 이제 썼습니다. 자, 그 해운법 일부 개정 법률안 해운법 제27조 2에 1항, 2항, 3항, 4항, 5항 이 규정을 너무 좋겠다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제1항에 원양 정기 운송인은 회생 절차 개시 마지막 항차의 하역비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 공제 혹은 기금 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일단 규정을 넣고요. 그리고 제2항에 하역에서는 1항의 하역비에 대하여 보험자, 공제업자 혹은 기금 운용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항이 중요합니다. 우리끼리 만들었다 해가지고 그 외국의 하역에서가 야 우리 뭐 대한민국에 기금 만들었는데 우리가 야, 우리 기금에 나중에 청구하면 된다. 하지만 법적인 구성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운법의 2항, 27조 2항이 그 하역 회사들에게 외국 하역 회사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항을 넣고요. 그리고 이제 3항인데 이건 좀 어떻게 될지 제가 이제 변호사님들하고 좀 상의해 봐야 되는데 하역에서는 1항의 제도에 가입한 자가 하역 작업을 요구한 경우에 이전의 미지급 하역비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하역 작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그 다음에 제 상황에 따라 하역업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 운용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해당 운송인에 대한 하역회사의 하역비 청구권을 대유한다. 그리고 1항의 운영에 대해서는 대통령 경험을 정한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3페이지에는 이 조항을 넣고 그 다음에 4페이지에는 해운법 시행령에 어떻게 이런 제도를 운영해야 되겠다는 규정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금 제도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17개 그 인프라 선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현대 SM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좀 모여가지고 어떤 회사든지 회생 절차에 들어가서 그 마지막 한차 뭐 그 다음까지 책임질 수가 없고 그럴 필요 없겠죠. 마지막 한차는 이제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물류 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류 대란이 안 일어나도록 하려면 어쨌든 이 화물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금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기금은 우리가 이 선언 관련된 것도 우리 선주협회 그런 기금 기금 운영자가 선주협회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기금 운영자를 어디다 두는 겁니다. 선주협회에다 두고 가공에 그런 이제 기금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해운법의 27조 2항에 따라서 외국 하역 회사들도 하역비를 못 받는다, 이제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하면은 이제 그 기금 운영자에게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기금 운영자가 현금을 줘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200억, 100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 좀 현금을 뭐 1,000억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우리 2016년, 2017년에 업계가 반대한 이유에 우리가 돈을 또 어떻게 큰 돈을 마련하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유료형 그 추가 기금이 있거든요. 유료형 추가 기금. 우리가 1조 2천억까지 그 이제 보상이 가능한 추가 기금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서플리멘터리 펀드라고. 근데 그 추가 기금 만든 지 20년 됐는데 한 푼도 돈이 안 나갔어요. 왜? 그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 펀드 92년 펀드로 충분했기 때문에 아직도 추가 기금 한 번도 작동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낸 적이 없어요. 이건 마찬가지다. 이거. 앞으로 우리가 그 회생 절차에 안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돈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들어갔다 하면 그때 우리가 이제 현대상선이 만약에 여기 들어가면 티가 많으니까 그 티만큼 많이 내겠죠. 한 50% 이상 내고 그 다음에 SM이 내고 누가 내고 조금씩 자기 몸만큼 운항하는 TU 선봉만큼을 이제 조금씩 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별로 안 들고. 그 보증은 어떻게 하냐? 그럼 우리가 해양진흥공사 만들었지 않습니까? 진흥공사가 이 제도에 대해서 지급을 보증을 하면 되지 않겠나. 당장 현금이 없으면 해양진흥공사가 그런 기능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좋은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우리가 채무자회생법에 20일 전에 그 제공한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익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다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기금이 지급한 것은 예를 들면 A라는 정기선사가 회생처에 들어갔기 때문에 A가 지급해야 될 걸 우리가 대신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 회생처에 가면 또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공익청구 되면. 그럼 우리가 돈 나가는 게 있습니까? 돈 나가는 게 없어요. 그 왜 안 만들려 하죠? 그러니까 보험제도라면 어떻게 됩니까? 보험제도 하면 보험료가 계속 나가야 되죠. 내가 사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계속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보험이나 공제 안 하고 이 공제를 하면은 저기 기금을 하면은 우리 큰 손실 없이 돈 크게 안 모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봅니다. 제가 한 서너 번, 한 5번 정도 이야기도 안 됐는데 오늘 김성찬 의원 못 오시면 김성찬 의원 그 비서관이 올 거예요. 오늘 내가 전달해가지고 좀 반드시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기 선조협회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일본 간다고 이제 인사드렸더니 그 회장이 쟤도 좋다고 찬성했죠. 오늘 현대상선의 사장님들 찬성하셨어요. 여러분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진짜 우리 뭐 여러 가지 손볼 거는 많이 있어요. 야 그게 꼭 뭐 마지막 항차 화력비만 해야 되냐, 도선은 어떻게 되냐, 또 외국 회사 뭐 어떻게 되냐 등등 너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조금씩 고쳐나가면 되고 뭔가 우리가 목표를 뚜렷하게 정해서 한진영 사태에서 우리가 하나도 건져가지고 제도 만들고자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법률 분야에서는 적어도 이 제도만큼은 꼭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후손들한테 물려주고 지금 여러분 이틀라도 지금 막 저 캐스케이팅 돼서 막 대행선들이 막 들어온다 하잖아요. 지금 내되면 막 엄청 힘들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가능성이 전혀 그런 위험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그 저 발표를 마치고 제가 이제 발표가 많이 부족한데 이건 이제 제 의견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연구 팀들의 그 의견이고 특히 이제 도산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또 한민 교수님 오셨기 때문에 한민 교수님께서 또 토론하시면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